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생산된 전기차 단위고벤이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전기차 출시가 노사민정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군산 경제를 일으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입찰 특혜 논란으로 법정 공방에 감사원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수원이 도의원과 시민단체를 고소하면서 도의회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표류할 처지에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익산 아파트와 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 공무원의 토지 불법 투기 의혹 사례까지 적발돼 공직사회에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 80년대 군산의 상징이었던 경성 고무의 만월표 고무신을 모티브한 조형물이 이원광장에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 구상부터 내용까지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생산이 추진된 전기차 단위고벤이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출고식 참석자들은 이번 전기차 출시가 노사민정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 군산 경제를 일으킬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산형 일자리 선정 이후 첫 양산차가 생산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하얀 소형 화물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이후 자동차 생산업체 명신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전기차 단위고벤입니다. 단위고벤은 단종을 앞둔 한국 GM의 다마스를 대체할 화물차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탑승자 2명과 화물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한 번 충전하면 최대 22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3,680만 원. 그러나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전기차 생산은 노사민정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R&D 조성을 통한 지역 내 인프라 확충,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모델 확립, 노동이사제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등 수평적 생태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생산으로 GM자동차 군산 공장의 폐쇄로 꺼져가는 군산 자동차 사업을 되살리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처음 출고하는 단위고벤을 필두로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 버스 등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라인업이 군산은 물론 전라북도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미래차 확산 전략에 발맞춰 관계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2023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군산시에서 지금의 열기와 희망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단위고벤 출시로 출발을 한 군산형 일자리, 군산 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도내 수출이 지난달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1년 전보다 67.8% 증가한 6억 2,126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가 1억 5,90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정밀 화학 원료로 117.8% 증가했고 동제품과 합성 수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60%를 넘은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모현 운암아파트에 대한 공영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운암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거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 대피 명령으로 인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에서도 소외된 상태라며 익산시가 직접 공영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 공영 개발을 하게 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정무부지사는 익산 망성면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국토부 장관에 지명됐으나 다주택자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중도 사퇴했습니다. 최 전 정무부지사가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뛰어들면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4년 만에 200원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200원씩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은 1,400원에서 1,600원, 중고생은 1,100원에서 1,300원, 초등생 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북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입찰 특혜 논란으로 법정 공방에 또 감사원이 현장 조사까지 나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여기에 한수원이 도의원과 시민단체를 고소하면서 도의회가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군산에 설립한 새만금 솔라파워, 6,600억 원 규모의 300메가와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과 환경오염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불공정 입찰 논란으로 탈락업체가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시청을 내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 사정이 이러자 감사원이 현장 감사에 나서고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지분을 81%를 갖고 있는 솔라파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과 시민단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수에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새만금 솔라파워가 재생에너지 사업 문제를 지적한 조동용 도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사익 추구하는 거리가 먼 조 의원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한수원이 새만금 솔라파워를 앞세워 고소로 대응한 것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몰상식한 폭거라는 겁니다. 한수원이 단 한 번도 저희들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또는 방송토론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형사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공공기관의 산하 출연 회사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는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한수원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전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데다 정치권까지 나서 당초 내년 4월 완공 목표였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송전선로 건설마저 유찰을 거듭하고 있어 배분이 정해진 수상태양광 2단계 900메가와트도 2025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무리하고 불공정한 입찰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수상태양광 전체 문제를 오히려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불공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에 발목이 잡힌 수상태양광,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도로 기충대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에서 중금속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시험 성적서를 검사 의뢰 기관인 군산시민발전에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정 폐기물 기준에 따라 채취한 8개 항목 가운데 납과 비소, 카드뮴, 수은 등 7개 항목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리는 세아베스틸 야적장에서 0.019, 육상태양광 2구역은 0.006으로 기준치 3 이하로 검출됐습니다.
앞서 시민발전은 지난 15일 환경단체 등과 함께 제강 슬래그를 채취해 중금속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모두 11억 9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개수 조정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7천만 원과 경제건설위원회 11억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 기술 역량 강화 사업 2억 원과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원 가운데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별로 개수 조정이 끝난 예산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결 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익산 나눔 기부곳간이 위기가구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나눔곳간은 개장 5개월 만에 9,274명에게 4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나눔곳간은 시민단체 기업에서 기부한 물품과 성금으로 운영되며 지난 5개월 동안 290곳에서 5억 6천만 원 상당을 기부받았습니다. 시는 타 지자체에서 기부 나눔곳간에 대한 벤치마킹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해 익산시가 복지 선도 지자체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그동안 유예가 적용됐던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 다음 달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신규 채용에 나서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원 개별 감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임위원회가 담당 부서를 하나씩 감사하는 방식은 시간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감사 방식을 도입하면 의원별로 현안에 대해 집중 감사를 먼저 진행한 후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벌이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익산 아파트 부동산 거래와 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시 공무원의 토지 불법 투기 사례까지 적발돼 공직사회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택 기자입니다. 익산 소라산 생태공원. 이곳은 지난 2019년 도심공원 민간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시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도심공원 민간개발이 추진된 소라산공원 부지 40제곱미터를 지난 2017년 8월 가계약하고 2018년 8월 매입한 사례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관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였는지 여부. 시는 실시계획 인가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정보에 대한 내부 이용 의혹이 불거져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수정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우리 감사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사건은 익산시가 개발지구 10곳에 대한 투자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사 지역은 1차로 부송 4지구, 평화지구, 소라산공원 등 3개 지구이며 2차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부송동 일원 등 7개 지구였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시는 공직사회와 민간에 대한 아파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실거래 위반 의심 거래, 개인과 법인 다수 거래, 외지인 거래, 과도한 프리미엄이 조성된 거래 등 부동산 특이 의심 사례 646건을 조사해 모두 28건을 적발했습니다. 현 시가보다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하는 필지들이 있죠. 그런 건들을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646건을 다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적발된 사항 중 공인중개사 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건과 과태료 부과 16건, 편법증여 의심사항 세무서 통보 5건 등 모두 2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으며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직접거래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거래한 것처럼 징역세나 이런 걸 안 내려고 이제 그런 건들은 우리가 세무서에다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면 그 직접 거래라고 해서 그런 걸 거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건들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건이거든요. 혐의나 이런 걸 탄로할 목적으로 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3건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렇죠.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0명입니다. 지역 발생 576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5만 3,155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2,008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주에서 5명,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익산 474명, 군산 278명으로 늘어 2,333명입니다. 도내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6으로 전날 0.92보다 0.06 떨어졌습니다. 원광대병원 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음 달이면 모두 완료될 전망입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오늘 기준 전체 직원 2,361명의 접종률은 2차까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자와 동남아 여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 알선업자 40대 A씨와 성매수남 B씨 등 2명을 성매매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또 동남아 여성 3명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내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동남아시아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주지법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투표와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선거 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산의 상징이었던 경성 고무에 만월표 고무신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미원 광장에 설치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 구상부터 내용까지 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미원동 미원광장입니다. 야구 홈베이스 위에 3.5m 높이의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우뚝 서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 조형물은 흥남동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6,400만 원을 들여 세워졌습니다. 이번 조형물 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작가들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흥남동 도시재생협의체에 모인 12명의 주민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장이 생기고 오면서 좀 상징적인 조각을 하나 세우자 했는데 경성고무라고 유명한 그런 공장이 있어가지고 협의체에서 상의한 결과 만월표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무신 뒷면에는 야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인근 남초등학교 야구부 역사를 기념하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조형물은 주변 유명 맛집과 연계돼 관광객들의 새로운 사진 촬영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저녁 되면은 그 꼬마들 웃음소리가 그냥 가실 줄이 없어요. 막
늦게까지 한 8시까지 막 자전거 타고 여기가 참 막 살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변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뭐 다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하고. 조형물 뒤편에는 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사무실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통해 거둔 수익금은 미원 광장을 청소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한때 국민 신발로 불린 추억의 만월표 고무신. 지역 주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군산의 만월표 고무신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그린홈즈 선포식을 갖고 어린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재단은 저소득층 가정 20여 가구를 발굴해 2천여만 원을 들여 시건장치와 전선관리, 조명 교체, 해충 방지, 화장실 개선 등 어린이를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익산시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아동 사례를 발굴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오늘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금강방송이 지역방송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4일 박 의원은 전주 지역 음식점에서 청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자신이 가장 젊으니까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북 다음으로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작년에만 도내에 정착한 귀농 기촌은 16,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농 기촌 통계를 보면 전북 지역은 16,390가구입니다. 이는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전국 세 번째 규모입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귀농 기촌 증가율은 1년 전과 비교해 14.3%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3%를 훨씬 웃도는 겁니다. 체계산 일대에 땅을 매입해 관광농업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 일상까지 지원받았다는 전 도지사 비서실장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가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 도지사 비서실장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카페 부지에 진행된 순창군 지원 사업에 있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A씨의 소유 부지를 포함해 체계산 출렁다리 일대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 경위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 해당 땅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팝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9월 10일부터 4일 동안 새만금 신시아미 지구에서 K-팝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 동안 새만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노마드 페스티벌 기간에 열리며 올해는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들과 함께 그 규모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청은 K-팝 콘서트를 위해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트로트 가수 등 국내 최고의 출연진 섭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청년들이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의 상시 원스톱 창업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원스톱 창업 컨설팅은 경영과 지식재산권, 세무 등에 대한 전문가의 창업 상담과 사업 주제별 게릴라 창업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 신청은 군산 청년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 페스티벌이 오는 26일 서동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익산을 비롯해 전주와 군산, 김제, 남원 등 도내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통기타와 중창, 신앙송, 난타, 고고장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대표 음원인 익산으로를 활용한 창의적인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8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 옥구읍과 지역 아동센터가 직접 만든 찰밥과 밑반찬을 관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서수면 지역협의체가 무더위에 대비해 관내 저소득층 25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제21기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방송인 조영구 강사의 강연으로 열립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